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민코인 관련되어져 있는 이슈 논란거리가 좀 있어서 그 내용 먼저 좀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또 비트코인에 미치는 내용들에 따른 이슈 사항도 한번 이번에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페페 레이디코인 초기 구매자 지갑 동결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최근 밀라디 개발사가 레이디 보유량 3개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추가돼서 화제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왜 그렇게 됐냐, 선침의 정황이 좀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공통된 특징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지갑 그리고 쿠코인에서 입금이 됐고요. 0.19에서 3이더 입금과 유사한 숫자 중복 패턴이 좀 있었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고 아무래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레이디 코인을 보니까 5월 8일 기준점으로 200조 레이디 토큰 발행량의 24%가 선 침해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지도 않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격이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갔던 때가 뭐 앨런 머스크 형도 뭐 이렇게 좀 입에 좀 푸시도 넣어주고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아무래도 논란거리를 피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비슷하게 페페도 비슷한 지갑 주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좀 보여졌던 배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문제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시장의 그냥 패턴인지 이것까지는 저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커뮤니티 댓글에도 뭐 누구는 좀 문제가 있다, 누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갈리기 때문에 참고만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제스트의 최근 소식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코즈코인으로 한때 유명한 거래소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근황 내용이 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여기 사이트 주소 보면 코인제스트라고 써져 있죠. 근데 들어가서 보면 카지노 사이트로 완전 탈바꿈되는 형태가 되었다라는 걸 또 보고 좀 안타깝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에 있는 이슈거리를 한번 또 종합해서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보게 되면 부채 한도 이슈 오락가락하고 있다, 당분간 이게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일단락이 될 것처럼 보여주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계속 회동이 되었는데 특별하게 결과를 도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또한 또 다른 의견으로는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화당과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이런 주장 부분은 공통된 내용도 있었지만 반대적인 측면도 또 조건부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하면서 의견을 좁히기에는 또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곧 이 결과값이 곧 나올 것 같은데, 재무장관으로 있는 앨런 누나는 자기 소신대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가계 형태는 아무래도 6월 중하순 정도가 최대일 것 같다. 그러니 6월 1일까지는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비슷한 내용 문구가 이제 계속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야기가 나왔냐? 5월 19일 기준점으로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언급이 좀 되었다라는 게 이번에 은행권 스트레스 부분에 따른 영향이 약간 안정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중소형 은행들에 따른 위기는
조금 누그러질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만약에 금리 동결 시점대로는 아무래도 뭐 기존의 중소형 은행들의 잠깐 숨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 옵션으로 앨런 누나가 갭을 해가지고 뭐 통합을 하든지 그런 형태로 뭐 보여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이슈로 다가가진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안정화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아무래도 뭐 경기에 따른 앞으로 하반기 경기에 따른 내용과 그리고 특징적인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 AI가 좀 많이 들 것 같다. 그래서 AI 코인들도 아마 민코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좀 관심 있었던 AI 코인 관련 쪽도 좀 유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최근에 AI 쪽에 자금이 결집 능력이 미쳤습니다. 돈이 많이 쏠리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테마로 움직였던 과거 시점에서도 주식이 같은 테마일 때 코인도 같은 테마로 엮여서 갔던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알려드리는 바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남아져 있는 경기 형태에 따른 흐름으로 비트코인도 그런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소비도 생각보다는 여전히 강력했다라는 내용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 역시 증시에 따른 영향성 부분의 바닥은 과연 지금일까라고 보게 되면, 걱정의 최고점 시점 대비를 보게 되면 이 구간대, 이 구간이 생각보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았을 때는 좀 짧게 보여지지만 이게 기간별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길어요. 보게 되면 무너지고 나서 회복하는 게 2020년도 3월 달에 무너졌는데 거의 연말 돼서 회복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뭐 누군가에게는 그래프로만 봤을 때는 뭐 금방이었다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 뛸 정도에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 기반으로 봤을 때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견뎌내셔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주택시장에 따른 회복치도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거 미국 주택시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미국 시장에 따른 문제점,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연준에서 분석 보고서를 잘 내놓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자, 그 어떤 침체기보다 많은 유동성이 증가했던 2020년도, 그러니까 최종 통화량이 전 세계 국가 다 많이 봉인 해제가 됐다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인했던 부분이 대차 대조표로 보았을 때도 아직도 줄여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이 국가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가 이미 초과할 만큼 많이 풀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소비 부분이나 이런 쪽이 생각보다 위축되지 않고 계속 잘 보여주고 있는 내막이다. 그래서 이걸로만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를 했죠. 이게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리만 살짝만 내려가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명품이나 그 다음에 주거나 또는 거기에 반사적인 빅테크 중심으로 요즘 지수가 많이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회사들 쪽으로 돈이 일단 첫 번째 시드가 들어가고 있는 수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에 나스닥 패턴을 본다라고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에 있는 가격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요, 이 가격 추이가 지금 이렇게까지 지수가 올라갔던 이유는 대부분 빅테크 위주로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가 돈도 많이 벌었고 현금 흐름도 되고 미래 먹거리도 제대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기존에 그렇게까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저쪽으로 간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대부분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에 있는 초과저축에 따른 부분도 좀 영향이 있어서 침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지만, 제가 매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죠. 이런 장점도 있으며 또 아쉬운 점 또는 단점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보게 되면 파이퍼 샌들러라는 분은 이번에 이제 침체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구간 대비가 지나가게 되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뉴욕 연은에서도 경기 침체 확률이 최고가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험지표를 매월 단위로 공개한다라고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월 이런 걸 공개를 해서 영향을 충분히 준비하라는 계시로 저는 들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고민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2022년도 4월 24일자 파이낸셜 뉴스 기준점으로 이것도 매번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2020년도 기준점으로 보면 어마무지하게 성장을 해 주었던 코인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돈이 많이 벌었던 국가별로 나왔던 게 있는데 60조 원입니다. 네, 60조 원이에요. 네. 그 다음으로 영국이 10조 원, 독일이 7조 원, 그 다음에 일본이 6조 원, 그 다음에 한국이 4조 원 정도 벌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건 무슨 상관관계도가 있냐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를 보여드렸죠. 요거 돈 많이 불렸다. 코인에서도 돈 많이 벌었죠.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계에서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재정비가 되고 안정화가 되면 다시 코인에서도 더 많이 돈을 벌었던 고래의 지갑들이 또는 다른 세컨 지갑으로 많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상당히 이렇게 원만하게 내려간다고 하면 코인에게 이제 접근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적 여력도 된다라는 것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유동성 대비와 또 나스닥 부분, 아니 S&P 500과 또 비교했던 차트도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하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거의 유사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패턴에서도 아무래도 2024년도 때도 완만하게, 그냥 저희 개인적 생각은 완만하게 경기가 조금 더 좀 무난하게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여기서도 시장에 충격을 준다고 해도 생각보다 일시적인 확률이 매우 높은 이유는 대부분 상위 부자들이 현금 흐름도가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시장의 패턴에 있는 위기가 왔었을 때 그걸 다 돈으로 다 메꿀 수 있을 만한 지금 여력이 전 된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기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까지 이제 동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의 추이에 이제 소요된 기간 이제 마무리가 돼서 금리 동결되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까지 들어갔던 기간을 보게 되면 평균 6개월 비중으로 흘러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게 오히려 지금의 많이 풀렸던 통화 대비가를 고려를 했었을 때 이게 6개월 단위에서 끝날 수가 있을까? 라는 부분은 좀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롱런하게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12개월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보고 있지만 그때 또 가보고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믹스 플레이 팀에서 이제 모든 지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업데이트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 국회에서 여러 이슈가 좀 많이 나와주어서 즉각적으로 좀 대응했다. 아무래도 이게 위믹스 입장에서 이런 걸 준비했다라기보다는 위메이드 주식과 주주에 따른 훼손적 가치에 따른 영향성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채용이 계속됨에 따라 아마존 경험을 가진 이사회 멤버를 추가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앞으로도 주요 변수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요즘 리플 관련된 이슈도 정말 시끄럽게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운트콕스 보상 물량 출회도 아직 남아져 있고, 그 다음에 FTX 그 보상 시점하고 나머지 건들도 거의 가을 정도에 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또 흘러갈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보게 되면 기존의 비트코인과 그리고 대부분 또
나스닥과 공통된 점은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다시 이쪽 시장에 문을 두드릴 것인데 아직은 그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 추이가 아직은 좀 적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량만 본다라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거래량 추이가 정말 중요하긴 하거든요. 거래량으로 알 수 있는 아주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예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최고점 대비에 있는 거래량은 최저점 대비에 거의 근사값 정도만큼만 나와준다고 해도 요때와 요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최고점의 거래량이 최저점의 거래량과 비례하는 만큼 정도만 아니면 평균치에 수반하는 정도까지만 나와주었다고 해도 평균의 매수치가 여기 때부터 들어갔다고 해도 거의 기간으로 이제 지나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도 이제 17년도 시즌으로 이때가 17년도 때이거든요. 그럼 17년도 시즌 때로 비율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때 최고점 찍고 나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 주었던 평균 값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때도 단순하게 이때 당시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래량 지표로 보았을 때도 거의 평균의 근사값에 지금 도달을 했던 때가 여기였죠. 이때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저점에 거의 유사하게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좀 많이 올라갔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그냥 거래량으로만 비율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평균 랠리가 요때점이었는데 대부분 최대치에 근사했던 값이 요때인데 이때가 거래량 추이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라가고 이때 한 번 더 올라갔는데 별반 차이가 없으니 저는 평균 레버리지에 있는 거래량 추이를 이 정도로 그냥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왔던 시점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나요? 그렇게까지 많이 못 나왔죠. 그래서 이때 이후에는 2022와 2023년도의 특징은 이 거래량으로 뽑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소의 문제와 스테이블코인의 문제점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터져나갔기 때문에 거래량이 과거와 수반되게 힌트를 많이 주지 못하는 게 어려운 과제로 볼 수 있고 지표로 좀 쓸만하기 조금 어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줄기 직전 시점으로 줄 수 있었던 시그널을 이때 빼놓고는 없을 것 같아요. 요때죠. 그러니까 이때보다 더 낮게 나오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과거 대비보다의 요 횡보하는 요 기간에 있는 이 정도만큼만 회귀만 해줘도, 그러니까 19에서 20년도 요 사이에 있는 거래량 추이 정도만 나와준다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은 그래도 좀 많이 살아 돌아왔구나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거래량이 매우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19년도만큼만 회귀를 해준다고 해도 괜찮은 정도가 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의 포인트는 이미 그 시점을 시그널을 줬던 게 아무래도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최저점 단계를 다시 한번 갱신한다 라고 보기에는 특별한 이슈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게 너무 컸던 22년도 때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심한 악재가 나오기에는 전 어렵다고 봅니다. 그걸 주려고 하면 USDC가 터져나가는 정도급이 아니라고 하면 전 좀 어렵다라는 주의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조정을 준다고 해도 적당하게 또 매입을 해서 가져가는 그런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을 더 공고히 해서 가져가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분석했던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뭐 분석도 너 왜 이렇게 뭐 간단하게 보냐? 왜냐면 이게 타이밍 매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석의 깊이와 그런 거는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 주었을 때가 좀 쓸만한 거고, 내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간결하고 간소하게 보아서 타이밍 매매 패턴에 익숙해지고 그거에 있는 포인트를 명확하게 잊지 않고 계속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그거에만 집중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간결하게 보면 볼수록 더 좋은 거예요. 시간도 아끼고 타이밍 매매하기에도 더 좋고. 그래서 이런 걸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추세 기반용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이 깊숙하게 볼 필요성은 없지만 자기에게 잘 맞는 걸 잘 찾아서 대입해보고 연습해 보았을 때 더더더 간소화하는 연습만 잘 된다고 하면 진짜 나이스 할 수는 있어요. 그 대신 뭐 단기 트레이닝이나 이런 쪽으로 만약에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 조금 더 깊숙하면서 연습을 더해서 더 간결하고 간소하게 봐야 되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참고하시면서 하나하나씩 더 잘 다듬어서 좋은 성공을 내시길 바라겠어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